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피부과에서 헛돈 쓰시지 말라고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온 최승진 원장님입니다. 사각턱 보톡스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보셨어도 무슨 시술인지는 다들 아시죠? 사각턱 보톡스는 사실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정말 많이 받고 계세요. 주기적으로 받는 분들이 정말 많은 시술 중 하나입니다. 시술 시간도 5분도 안 걸리고 보톡스는 부작용도 잘 안 생기는 시술이라 피부과에 처음 입사하는 원장님들이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톡스 시술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부작용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다시는 피부과를 안 오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쉽고 간단한 시술이라면서 왜 그럴까요? 오늘은 사각턱 보톡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저는 사각턱 보톡스 들어보기는 했는데 무슨 시술인지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사각턱 보톡스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얼굴에는 교근이라는 근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볼 아래 손을 대어 본 후 이를 꽉 깨물어 보세요. 이때 느껴지는 근육이 바로 이 교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음식물을 씹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근육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근육인데요. 근데 이 교근이 유전적으로 꽤 크게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많이 씹거나 고기를 많이 씹거나 껌을 많이 씹으신다거나 이러면 교근이 커집니다. 또 요즘 헬스나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할 때 힘주느라고 이를 꽉 깨물어도 교근이 커져요. 교근이 적당히 발달이 되어 있으면 큰 문제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발달되어 있다면 얼굴 턱 부분이 각이 지고 비대해 보이죠. 기능상은 문제가 없지만 미용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교근이 발달하면 얼굴형의 문제도 생기지만 얼굴 면적이 넓어져 얼굴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교근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원장님,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육은 신경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데요. 보톡스가 특정 부위에 들어가면 신경이 근육에 명령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헬스나 운동해보시면 근육에 부하를 걸어 움직여줘야 발달하죠. 헬스하다가 관두면 근육이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사각턱도 똑같아요.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해서 점점 교근을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약 2주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효과가 드러나는데 약 한 달쯤 되면 확연하게 눈에 띄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턱이 발달한 분들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에서 1.5cm의 교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고 싶으시다면 도움이 되는 시술이에요. 원장님, 부작용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칭찬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가성비가 정말 좋은 시술이다 보니 제가 너무 칭찬만 했죠.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시술인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부작용도 설명드리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각턱 보톡스는 다행히도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엄청난 부작용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부작용이 없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흔한 부작용은 바로 볼페임 증상입니다. 보톡스 약물을 교근 위 근육에 놓게 되는데 해당 부분이 과도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볼페임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로 광대 아래, 바로 이 부분이 패이게 되는데 가만히 계셔도 양볼이 움푹 들어가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수개월 뒤엔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동안 해골 같은 얼굴형으로 살아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애초에 시술 시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잘 놓아야겠죠? 혹시 볼페임이 걱정되시면 시술해주는 의사에게 볼페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아래쪽으로 시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 입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노하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야 뭐 눈 감고도 제 얼굴에 셀프로 원장님, 그럼 저처럼 얼굴에 살이 많으면요? 얼굴에 살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볼페임이 잘 발생하는 부위에 해당 시술을 진행하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 광대뼈 바로 아래쪽에 근육이 과하게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톡스 약물을 놓게 되면 볼이 패이지 않고 갸름한 계란형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는 의사가 근육을 잘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고 해부학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겠죠? 원장님, 다른 부작용은 없나요? 다른 부작용도 있어요.
두 번째 부작용은 바로 입이 삐뚤어질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우리 입 주변에는 입꼬리 당긴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존재하는데요. 웃을 때 입가 부근에 세로 주름이 발생하는 분들은 바로 이 근육이 작용해서 그래요. 이런 분들에게는 사각턱 보톡스 시술할 때 이 부근에 잘못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꼬리 당긴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러면 입이 삐뚤어 보일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 아시죠?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보톡스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드시다면 고주파 시술 등으로 회복 기간을 당길 수도 있는데요. 애초에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게 받는 게 정답이겠죠? 세 번째 부작용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사탕 부작용입니다. 턱 아래 부분에 마치 알사탕을 문 듯한 모습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경우인데요. 우리 교근은 깊은 근육과 얕은 근육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근육들 사이에 인대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보톡스 시술을 할 때 주사가 이 인대 조직에 막혀서 약물이 확산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이죠. 깊은 근육은 보톡스 효과를 받아 작아지지만 얕은 근육은 보톡스의 효과를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부작용은 추가 교정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얕은 근육에 추가적으로 보톡스를 시술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원장님, 그럼 보톡스 잘하는 병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사실 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는 한데요. 근육 체크를 의사가 좀 꼼꼼하게 해주는 병원이 일단 좋겠죠. 그리고 간단한 턱보톡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한 부위에 찔러서 쭉 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근육량과 얼굴형에 따라 작은 교근에 몇 포인트, 큰 교근에 몇 포인트 이렇게 나누어서 용량을 잘 조절해 가며 시술하는 곳을 찾으시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턱보톡스는 이렇듯 간단해 보이지만 흔하고 대중화된 시술인 만큼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시술입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좋은 병원을 찾아서 부작용 없는 예쁜 얼굴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